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밤 10시 조금 넘었지요. 네, 10월 26일은 네, 날짜 두 개가 겹치는 날이죠. 네, 뭐가 겹치냐? 예, 옛날에 11.6 사태라 그래서 네, 김 김재규가 박정희를 쐈던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죠. 네, 그래서 김재규가 날짜를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날이고요. 지난번이 아니고 어제 제가 좀 하늘도 맑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한 바퀴 돌러 나갔는데 한창 지금 이렇게 예, 무를 수확을 하고 계시더군요. 어, 뭐 저도 어린 시절에 예, 제가 몇 살 때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한 7살 이하였던 것 같은데, 6살이나 5살. 예, 그때쯤에 우리 어머니가, 예, 농약 치러 나가시는 동네 이장님을 딱 발견하고서 저를 이장님한테 토스를 했지요. 예, 우리 애 좀 데리고 나가서, 예, 밭에 가시면 저 구경도 좀 하게 하고 좀 그러세요. 그랬더니 따라와라. 그러고서 따라갔는데, 무밭에 농약을 뿌리시는, 무밭에 뿌리시러 갔나? 다른 데 뿌리시는데 그 밑에 무밭이 있었나? 그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 완전 가을은 아니었고요. 예. 무 수확은 조금, 약간 더위는 조금 있었던 걸로 봐서 초가을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갔는데 한참 일하시다가 저보고 저 밑에 예, 지금 농약 치는 데 말고 저 밑에 무밭에 가서 무 두 뿌리만 뽑아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꼬맹이가 그 자그마한 몸을 끌고 내려가서 산비탈을 내려가서 무 두 뿌리를 뽑는데 아주 힘들게 뽑았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또 어깨에 짊어지고 예, 무 두 뿌리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거 어떻게 먹냐고 물어봤더니 예, 돌에다가 이 무 끝을 톡 치시더라고요. 톡 치니까 요게 쪽 갈라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손으로 깔 만한 무 껍데기를 그 다음부터 이제 손으로 이제 까든지 아니면 이빨로 까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예 출출하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해서 수분 섭취와 예 시장기를 잠깐 속이는 그런 일을 한번 겪었었습니다. 네. 옛날 생각 어렸을 때 추억은 참 그렇죠. 언제 몇 살 때인지가 참 구분이 잘 안 되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아주 색다르고 강렬한 것들이 이제 주로 남아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 마침 예, 그 무수확하시는 분들이 넓은 밭에서 이렇게 쭉쭉 물을 뽑아서 이렇게 눕혀놓고 또 한 조는 이렇게 다듬고 또 한 조는 뽑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무는 이렇게 뽑죠. 뽑는다 그러는데 어, 배추는 딴다 그럽니다. 배추 따러 간다. 그런 표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배추 따러 갈 때는 식칼 하나 들고 가죠. 그 밑동에서 똑 따는 거죠.
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도시인들은 배추 따러 갈 일이 별로 없죠. 예. 다들 사서 쓰시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러면 뭐 요새 뭐 절임 배추 이런 것도 날라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뭐 하늘이 맑아서 잠시 나갔다가 사람들이 이런 수확하는 광경을 봐서 그냥 잠깐 음, 무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무를 지금은 그냥 무 하나로 쓰죠. 무.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우까지 썼습니다. 지금도 이거 혼용해서 쓰고 있는 데가 아직 있죠. 그냥 무 한자만 쓰는 데가 대부분이긴 한데 네. 두 세자짜리 무슨 무 할 때는 세자를 쓰더라고요. 예. 우까지 다 합쳐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거 국립국어연구원에 또 뻘짓이죠. 예, 그 짜장면 사태와 비슷하게. 예. 뭐 한 글자 더 쓴다 그래서, 아이, 그럼 배추도 추 빼고 그냥 배로 쓰지. 그죠? 예. 무 그냥 무라고 그냥 쓰고 있는 거 강제로 우자 빼라고 한자로 만들어버린 그런 짓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짜장면으로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는데, 무는 뭐 그렇게 그냥 욕을 별로 안 해서 되돌리질 않았나 본데, 뭐 이렇게 억지로 뭐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쓰고 있는 거 그냥 쓰게 놔두면 되죠. 그렇게 특별하게 뭐 정리를 해야 할 만큼 뭐 길지도 않고, 뭐 번거롭지도 않은데, 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얼음 있죠? 얼음. 얼음도 얼음이라고 쓰는데 쓰는 것도 표준어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근데 이거 안 쓰지요, 자꾸 사람들이. 그냥 얼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뭘 자꾸 얼음으로 쓰냐. 네. 그 다음에, 예. 요즘에는 이런 말이 좀 사라졌는데요. 옛날에 사골세죠, 사골세. 사골세. 이것도 아까 사람들이 그냥 사글세, 사글세 하고 발음으로만 하니까 그냥 사글세. 이것도 표준어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안 쓰죠? 예. 요새는 뭐 삭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네. 삭시라는 말은 뭡니까? 예. 상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상망? 예. 아, 사골. 참, 사골이란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사골세라는 말은 이건 저거죠. 선불. 선불. 한 달에 월세 얼마씩 내고 사는 게 사골세입니다. 네. 그래서, 무본 김에 국립국어원 한번 깠다가, 예, 어, 네, 가을 하늘이 좋아서 잠깐 나가서, 예, 한 바퀴 돌고 들어온 게, 예, 국립국어원까지 올 줄은 몰랐네요. 예. 네, 뭐, 오늘 주말이고, 예, 시장 한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지요. 예, 오늘이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은, 그 전에, 네, 우리 그래도 주말이니까 세계 증시 한번 보고 가지요. 네. 요게 이제 금요일 아침이었죠. 미국 시장 조금 올랐고 전일 대비해서
조금 올랐고, 요거 이제 토요일 아침에는 더 많이 올랐죠. 1% 정도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뭐 그 정도 비슷하게 올랐고요. 근데 미국 시장 자체는 뭐 이렇게 시원한 맛은 없죠. 지난번에 이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요런 과정. 예,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요 과정에서 이제 다시 고점 뚫고, 예, 여기 걸렸었죠. 지난번에 걸렸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어쨌든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국은 네, 그냥 쭉 가고 있죠. 네. 어디가 끝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진짜 빨리 4천을 빨리 뚫고 또 5천을 또 가려고 준비를 할지 아니면 4천에서 야 이제 그만 좀 쉬었다 가자 그리고 다시 빠질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거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천 단위 천 단위 뚫고 나면은 여기 3천 뚫었죠. 3천 뚫고 나서는 더 갈지 그래도 여기 올라와서 고민을 했죠. 더 갈지 말지를 오른 상태에서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4천을 뚫고 올라온 상태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예, 한두 달 있다가는 또 5천을 향해서 가는 거겠죠. 뭐 물론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은 상황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나올 뉴스가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미국, 안달난 미국이 예, 협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면 뭐 많은 부분 우리한테 양보를 해야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떻게 됐든 중국은 우리하고의 관계를 좋게 가야 되고 미국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 트럼프는 김정은을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예. 그래야 요번에 못 받은 노벨상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번 캄보디아 사태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예. 외교력을 먼저 보여줬고요. 어, 뭐 필요하면 또 진짜 힘으로 누를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젠가 어떤 보고서가 국제 보고서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하도 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 아마 군사 전문지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예. 한국은요, 예, 중국하고 일본, 인도 요 정도 빼고 뭐 러시아는 아시아로 치지 않고 유럽으로 치니까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그다음에 인도 정도를 빼고 동시에 3개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5위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핵이 빠진 거고 그다음에 완전 군사보다는 그 국가의 경제 수준, 동원 가능한 물자, 인력 이런 걸 다 감안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핵을 빼놓고서는 뭐 핵을 뺐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뢰성 있는 어떤 뭔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 생각은요. 네. 핵이라는 거는 아직 쓴 나라가 없죠. 2차 대전 이후로. 네, 미국도 못 쓰고 있고.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3년 넘었죠. 예, 2022년 한 2월부터 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4년 돼 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네, 연간 한 10만 명씩 병력 손실이 발생을 하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벌써
벌써 그 사망자만 한 양측 다 해서 40만 정도 나올 겁니다. 양측 우크라이나도 한 40만, 러시아도 한 40만. 부상자들은 보통은 한 4배, 5배 정도 더 많으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은 양쪽이 한 200만 명 정도씩은 병력 손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좀 핵 못 쓰고 있습니다. 예, 쓸 수가 없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예, 그래서 뭐 핵이라는 게 뭐 없다고 해서 군사력 순위가 뭐 잘못됐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쓸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그렇다면, 네, 앞으로, 예, 우리 국내 정치만 잘하면, 네, 이제 벌써 뭐 아시아의 맹주라 그러기에는 뭐 중국이 있으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예, 그래도 그에 준하는, 예, 그런 힘을 가진 정도로 평가를 해도 상관없다. 그럼 결국 동남아는, 동남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우리 다 친한 나라들로 다 만들죠. 우리 몽골도 그렇고,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들 다 친한 나라들로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친구가 많지요. 반면에 중국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애들은 다 적이죠. 예. 우리는 친구가 많은 반면에, 예. 중국 애들은 적이 많다. 네. 네. 일본은 왜 안 쳐주느냐? 뭐, 일본은 뭐, 지네 나라 지키는 전수방이나 잘 하고 있으라고 하면 됩니다. 장비 비싼 거 많이 들여놓고, 우리보다 질 좋은 장비들은 많은데, 정작 공격하려면 공격 무기가 없는 게 일본이죠. 수비만 잘 하고 해라. 뭐, 니네 땅이나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쁠 게 없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계 외교의 중심이 돼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동안 한 3년 동안 잠자고 있던 대한민국이 깨어나자마자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예. 6월 10일부터 해서 4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11월 10일 되면은, 6월 4일이었죠? 6월 4일. 11월 4일이면은 이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5개월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외교도 마찬가지고. 네. 바로 정상화만 되면 굉장히 무섭게 갈 수 있는 나라다. 네.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던 건, 네, 정치다. 그 정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자리를 찾고, 오히려 제 자리를 찾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무, 그, 빨리 오른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좀, 가다가 또 이렇게 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초기죠. 거의 뭐 6월에 집권해서 이렇게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쭉쭉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관련한 여러 가지 법들이, 예, 괜찮게 가고 있죠. 네.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나요? 양도세, 예, 주식 양도세, 별도과세, 뭐 이런 거, 별도과세 몇 퍼센트를 해주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 자사주 의무소각,
자사주 매입한 거, 의무 소각 규정 집어넣어 놓는 거. 그게 원래 그렇게 되기로 했던 건데, 이 명박이, 야, 네, 참. 근데 명박이네 때 그때 굳이 소각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을 넣어줘가지고, 예.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명박이 때, 예. 2008년부터죠? 8년부터. 아이씨, 안 나오네. 주봉 잠깐 보면. 이때가, 예. 이때가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제자리 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이명박근혜 시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문재인 때 올라갔다가, 코로, 예, 부동산, 뭐 이런 거, 정책이 좀 부동산에만 돈 많이 버니까 다시 주식시장이 침체했다가, 코로나 때 폭 꺼졌다가, 예, 공매도 제한하니까 쭉 올랐다가, 다시, 다시 요 자리로 내려온 거죠. 내려왔다가, 버티다가,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걸 굳이 보려고 한 건 아니니까. 네. 지금은 3,941이고요. 조금 있으면 4,000입니다. 4,000대에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뚫고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조금 쉴지, 아니면 뭐 4,000 본 김에 5,000 가닥으로 더 갈지, 그건 아직 모르죠. 근데 일단 4,000 가까이 오니까 4,000 부근에서는 좀 밀릴 수도 있다. 그런 거. 코스피도 보시면 여기 처음에 3,000에서 이렇게 때렸다가 여기 때렸었죠. 때리자마자 밀렸죠. 예, 밀렸다가 아니 뚫을 거야.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죠. 4,000대 가서도 아마 처음에 닿게 되면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조금 듭니다. 네. 어, 그때 가면은 뭐 그 포인트에서는 우린 풋옵션 조금 사놓으면 되겠죠. 그 타이밍에. 그 아래쪽으로 뭐 밀리는데 뭐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고 그날 하루 정도는 밀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요런 때처럼 이렇게 딱 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한번 밀리는데 뭐 그런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다. 요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우리 코스피 200은 지금 550포인트를 넘어섰죠. 예, 금요일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금요일은 그렇게 투심이 좋은 날은 아니니까 좀 금액도 좀 줄이고 해서 천천히 보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랐죠. 예. 시가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오르기는 올랐는데 예, 예. 이렇게 뭐 힘있게 이렇게 쭉 뭐 양봉이 쭉쭉 솟아주게 오른 게 아니고 그냥 깨작 가다가 다시 시가 돌아왔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또 오르고 뭐 이런 과정 때문이기도 했고 봉들이 좀 작지요. 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약간 어떤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뭐 돈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플레이 자체가 좀 소극적이다. 예, 개인이 파는 거 그냥 받는 거에서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그냥 팔면 그냥 다 받아주는 거죠. 다 받아주면서 예, 그렇게 갔다. 그런 때 이제 개인 동향하고 시장하고는 이제 거꾸로 간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인은 사긴 사는데 그냥 받아주는 거죠. 예, 받아주는 거.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 파는 거 그냥 받아주는 정도.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줬죠. 그 시장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시가, 여기가 플러스 5포인트 라인, 여기 마이너스 5포인트 라인 이런데 잠깐 올랐다가 다시 시가에 왔을 때는 네, 콜 좀 매수하면 되겠죠. 이럴 때. 요 동네에서. 시가 매수, 시가까지 떨어짐, 다시 돌아오면, 예, 여기서 매수하면, 예, 그 다음 던져놓으면 어떻게 됐든 가겠죠. 물론 반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요새는 뭐 굳이, 뭐 이런 데서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시가 와서는 반등을 했는데 어떻게 돼서 조금 이건 반등을 했으니 여기도 뚫고 내려갈 걱정보다는 시가 왔으니까 반등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또 요즘 시장이 뭐 멈추지 않고 자꾸 올라갈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그냥 꾸역꾸역 천천히 올라갔기 때문에 옵션에서는 뭐 드라마틱한 이런 맛은 네, 덜 나왔다 이겁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 금요일은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월요일물은 금요일에는 네, 프리미엄이 좀 높은 상태고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는 투자금 자체를 줄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목요일 날. 근데도 시장은 많이 올라간 셈이죠. 많이 올라갔는데 과연 옵션은 그럼 많이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죠. 그냥 아침에 시가 집어넣어 놨더니 오후에 낑낑대고 해봐야 시가까지밖에 복구를 못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아침에 이제 올랐다가 다시 시가로 돌아왔을 때, 네,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시가로 돌아왔을 때, 네, 요런 때 한번 집어넣는 거죠. 요런데. 예. 그럼 뭐 어떻게 됐든 뭐 그래도 더블은 주니까 쭉 올라가서. 그러니까 금요일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매매를 해서 끝냈습니다. 다시 떨어지면 살라 그랬더니 올랐다가 이제 다시 일로 떨어지죠. 예, 그럼 이런 데서 한번 더 사면 되죠. 더블 정도만 보고. 네. 그래서 금요일은 아침에 이제 시가 베팅에 집어넣어 놓은 금액들이 작기 때문에 장중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아도 뭐 뭐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됐고 미국 시장도 올랐고 하니까 월요일은 또 한 단계 높이 올라서 출발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이 있는 내 가격이라고 보통 우리 뭐 현재가에 가까운 녀석들이 이제 내 가격이고 먼 거는 외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용어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가까운 거, 그다음에 먼 거, 이런 거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풋에서도 뭐 이런 모양도 좀 나왔고 해서 이런 데서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지요. 풋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좀 끌었다 그러면 여기 좀 뭐 날아가더라도 예. 이런 게 나왔으니까 요 동네에서 한번 넣어봐도 되겠다. 조금 넣으면 되겠죠. 콜도 마찬가지로 돌아왔으니까 여기쯤에서 좀 넣어봐도 되겠다. 돌아왔으니까 좀 넣어봐도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금요일은 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예, 아침에 뭐 던져놓고 콜도 좀 던지고 풋도 좀 던지고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녀석들 좀 던져놓고
시장 관찰하다가 네, 이렇게 돌아왔으면 요런 데 한번 넣어보고 또 돌아왔으면 요런 데 한번 넣어보고 뭐 요런 데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풋도 여기 이렇게 그래도 좀 생겨줬으니까. 네. 근데 요게 시간대가 좀 길지 않아서 예, 길지 않고 좀 이 시간 폭이 좀 작기 때문에 늘까 말까 하겠지만 긴가민가 하면 좀 넣어보는 거죠. 예, 금액은 좀 작게 해서라도 예, 들어가는 게 예, 결과는 좋지 않지만 여기에서의 선택은 나쁘지는 않다. 이런 데서 들어가 보는 게 무리만 하지 않으면 된다. 얘에서는 실패했지만 얘는 예, 성공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하면서 어라 예, 외인과 기관의 방향이 같네. 그러면 오늘 적어도 떨어지기는 힘들겠다, 시장이. 그렇죠? 네. 그런 정도 생각만 갖고 있다면 굳이 풋에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겠죠. 굳이 넣어야 되나? 그러면 이건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 한 세 개 살 거 하나만 사자. 뭐 이런 거죠. 네. 혹시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까 갈 수도 있으니까. 판단은 이 시점에서 하는 거죠. 네. 혹시 모르니까 저점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저점까지 내려온 다음에 살 것이냐? 근데 꽤나 안 내려옵니다. 꽤나 안 내려오죠. 근데 여기 내려왔네. 여기선 좀 사봐야 되겠다. 예. 음. 대신에 예, 시장 보니까 뭐 외인 기관이 같은 방향이니까 굳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해보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때의 판단은 나쁘지 않은 판단이죠. 예. 잃었지만 뭐 많이 잃지도 않았지만 요때 집어넣어 보는 거는 나쁘지는 않았. 그때 당시에 행동은 예, 잘못된 행동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예, 저점 다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서 집어넣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큰 그러니까 옵션 자체에서는 큰 움직임은 별로 없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선물을 했다면 또는 좀 가까운 내가격 옵션 요런 거를 좀 했다면 금액적으로는 좀 괜찮겠죠. 예. 여기 시가가 얼마냐? 시가가 2.62니까 얼마입니까? 2.6이면 50만 원에 예. 60 62만 5천 원 뭐 이쯤 되겠죠. 네. 62만 원짜리 사서 예. 이렇게 뭐 5.0에서 팔았다고 친다면 뭐 125만 원이죠. 예. 뭐 요런 정도. 큰 돈 가지고 큰 돈 버는 뭐 이런 거. 이,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선물처럼. 네. 마치 선물같이. 반면에 이제 자본이 예, 작거나 아니면 좀 드라마틱한 상승을 원하는 경우에는 뭐 좀 작은 것들 사서 그냥 한 방에 그냥 갑자기 쑥 두 배 더블 뽑고 좀 쉬었다가 다시 여기 와서 또 쭉 더블 뽑고 예, 이런 것도 괜찮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개인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금요일은 뭐 어떤 드라마틱한 변동을 기대하기에는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원하지가 않은 날이니까, 예, 어,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가 베팅도 또 좀만 하고 적당히 하자. 욕심 부리지 말고. 금요일은 그렇다. 그런 금요일도 잘 지나갔습니다. 월요일, 내일은 이제 월요일이고, 월요일 위클리 옵션 월요일물 만기일인데요. 뭐, 일단은 올라서 시작은 할 건데, 지금 이 자리를,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뚫었으니까 다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뭐 지금 경제 상황이 뭐, 실물 경제는 조금 그렇지만, 주식시장 자체가 뭐 지금 대외 변수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트럼프도 나쁜 얘기 더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뭐 그런 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다시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4천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4천 정도에서는 고민을 할 겁니다. 뚫고 뚫고 난 다음에 쉴 것이냐? 아니면 4천에 왔으니까 좀 밀리는 척 했다가 나중에 뚫을 것이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천 단위니까 그 자리에서는 예, 더 갈 것 같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을 조금 해 놓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잠깐 밀릴 걸 생각하고 풋을 조금 사 놓든가. 지금은 뭐 진짜 장중에 시장이 좀 쉴 때 쉬면은 쭉 빠지죠. 옵션은 장중에 좀 깔짝대고 쉴 때 그런 때 이렇게 저점 매수 또 이렇게 저점 매수 이런 거를 조금 노려보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어느새 다음 주가 지나면은 이제 11월이죠. 달이 또 바뀝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가만 있어보자. 예. 아직 만기는 월물 옵션은 만기는 아직 좀 남았네요. 11월 세 번째 주죠. 11월 목요일 6일 다음에 13일이네요. 예. 월물은 아직 시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한다. 예. 주로 좀 만만한 액수의 만만한 액수의 우리 보통 0.2짜리 정도 선택을 하죠. 만만한 액수의 옵션을 골라서 아침에 음, 던져놓고 아침에 뭘 잘 주면 이제 먹고 시작하는 거고 아침에 안 주면 기다려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목표는 금요일만 빼고 나머지는 기본 3배 이상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내일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목요일에도 그렇지만 이게 옵션 프리미엄이 조금 비싸진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이 너무 상승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프리미엄이 좀 높게 형성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빠져도 그냥 쭉쭉 빠지죠. 네.
그래서 뭐 시가 베팅은 조금 줄이고 장중에 이제 차라리 이런 기회를 찾아서 베팅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가 베팅 금액을 줄이고 예, 장중 베팅 요런 데 들어갈 때 그럴 때 금액을 조금 더 늘리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시장 변화에 좀 맞춰서 해보자.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네, 전략적인 전술적인 수정이죠. 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결국에는 뭡니까? 시가 베팅 할 때 뭐 콜도 사고 리풋도 사고 그런데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사는데 개수를 줄이는 거죠. 한 번 들어갈 때 뭐 10개, 20개씩 샀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네, 조금 이렇게 빠졌다 가는 경우가 많더라. 빠졌다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되면은 여기 굳이 이 앞에서 많은 금액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이는 겁니다. 줄이고 차라리 장중 대응을 하자. 이렇게. 또 이런 데서도 이제 여기 요 저점 부근 뭐 이런데 차라리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기대값은 네, 여기서 들어갔으면 기대값은 요 동네 부근이 돼야 되겠죠. 올라갔다 내려옴.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여기까지가 다시 올라가는 게 3배 이상 뭐 4배 5배 될 때도 있겠죠. 그런 거 정도 노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베팅 금액을 좀 줄이고 예, 장중 베팅 금액을 조금 늘려서 네, 이런 거 요럴 때 집어넣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것도 그 결과를 보려면 네,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금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막상 작전을 바꿨더니 아침에 그냥 쭉쭉 올라가 버린다. 그럼 뭐 그래도 잃는 건 아니니까. 예. 그것대로 그냥 벌으면 되니까. 음. 평소에 뭐 아침에 시가 베팅 뭐 양쪽에 50씩 100 정도로 해놨었다. 예. 근데 내일부터는 한 15만 원 정도씩만 해놓자. 나머지는 장중에 하자 그랬는데 이게 쭉쭉 올라가 버리면 아유 그냥 50 할 걸. 이런 후회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났느냐? 그렇진 않죠. 바꿔봤는데 첫날 바꿨는데 첫날부터 바꾼 걸 후회하게 만드네. 막 이런 생각은 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죠. 예. 수익은 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바꿔서 뭐 더 벌을 거를 덜 벌었네. 그래서 후회되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벌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벌든 이렇게 해서 벌든 어쨌든 수익만 내면 된다. 예. 그러다 시장 경향을 조금 좀 더 잘 살펴보고서 아 그냥 옛날대로 시가 베팅 금액 다시 늘리자 싶으면 그때 또 늘리면 되겠죠. 근데 늘렸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씨 늘리지 말걸 이렇게 또 후회하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번 뭐 매번 뭐 후회를 할 수도 있고 괜히 바꿨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건 안 그러건 바꾸건 말건 수익은 내야 된다는 거죠. 수익만 내고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예, 너무 아우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은 뭐 주말이고 해서 말도 좀 길었네요. 아까 10시 2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배추 얘기해보고 세계 증시 얘기해보고
여기 한번 쭉 보시면요. 예, 다 올랐죠? 다 올랐는데, 뭐 이런 애들을 빼고, 다 올랐는데, 그 중에 제일은,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네. 2.5%를 오른 나라가 없습니다. 나머지 다 1%대. 옛날에 맨날 일본 증시 눈치 보면서 했는데 얘들이 오히려 오히려 오름폭이 더 작지요. 네. 그래서 4천선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4천에서는 좀 주의하자. 그거 빼고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몇 시간 안 남은 주말 밤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